학원 마케팅을 잘하려면 이중인격자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은 마케터의 일이라는 책을 살펴보고요. 소비자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학원 마케팅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터의 일이라는 책은 전 네이버 브랜드 마케터이자 우아한 형제들 마케터인 장인성 작가님이 작성하신 책인데요. 이 책은 마케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마케팅의 본질을 살펴보고 마케팅 후배들에게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장인성 작가는 보통 마케터들은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는 정말 좋은데 소비자가 몰라서 못 사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제품의 장점을 알리는 광고를 하자 이런 목표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이런 광고들을 만들게 됩니다. 핸드폰 광고를 하는데 후면 유리는 어떻게 만들었고 어떤 것을 탑재했고 화면이 어떻고 밝기가 어떻고 이런 장점들을 나열하는 광고를 하게 됩니다. 아마 학원에서도 이런 경험 되게 많으실 거예요. 학원의 장점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커리큘럼을 세세하게 설명한다던가 우리 학원의 교수법 같은 것들을 알리는 그런 광고들을 많이 진행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마케터와 소비자는 입장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마케터는 내 상품, 내 서비스만 계속 보기 때문에 내게 최고고 내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광고네 라는 생각만 들기 마련이에요.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어떤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는 크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마케터들도 소비자 입장이 되면 광고 귀찮다, 또 뜨네, 이거 다 과장 아니야? 이거 뭐랑 비슷한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마케터도 소비자 입장이 되면 이렇게 느끼는데 광고 홍보와 관련이 없는 소비자들은 이것들을 더 크게 느낄 겁니다. 그래서 장인성 작가는 소비자가 진짜 솔깃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배민 앱을 업데이트하는 것에 더 솔깃해할까요? 아니면 오늘 비가 오나 안 오나를 더 솔깃해할까요? 소비자들은 당연히 오늘 날씨에 더 관심이 많고요. 배민 입장에서도 소비자들이 오늘 날씨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비가 오면 나가서 사 먹기 귀찮기 때문에 배민에서 시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케터들은 자기가 파는 상품이 아니라 자기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어떤 것에 솔깃해하는지를 더 궁금해해야 됩니다. 실제로 학원 마케팅도 잘하려면 마케터와 소비자를 넘나드는 이중인격자가 돼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노벤머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메이크업이라는 학원이 있다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A 메이크업은 국비 지원이 가능한 학원입니다. 실제로 저녁과 주말반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수강생의 대부분은 학생들이 아니라 직장인입니다. 그럼 A 메이크업 학원 수강생들은 둘 중에 어떤 것을 더 솔깃해할까요? 첫 번째, 메이크업 기술을 얼마나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가? 두 번째, 학원 졸업 후에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취직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현 직장인들이 다니는 학원의 특성을 고려해보면 아마도 2번을 더 솔깃해할 겁니다. 왜냐하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메이크업 학원에서 또 기술을 배운다는 것은 다른 직종으로 전직을 원하거나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가고 싶은데 그 현장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학원에 등록하는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학원 수강생들을 잘 살펴보고 그들이 어떤 것에 더 솔깃해할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원장님들이 내 학원의 블로그, 인스타 혹은 광고를 하실 때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내 서비스, 내 제품, 장점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르쳐요 하는 것에 굉장히 집중하십니다. 정말 꼼꼼하고 세세하게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커리큘럼을 소개하시거나 나도 모르게 교육학 용어들이 막 나와서 내 학원의 수업을 설명하곤 합니다. 혹은 앞뒤 설명 다 자르고 원장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 교육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일명 지식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을 알고 있을 때 상대방도 나만큼 알고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던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식의 저주라고 하는데요. 원장님들은 아무래도 내가 잘 가르친다, 어떻게 가르친다 이런 것들을 장점을 프로모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게 되세요. 하지만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진짜 솔깃해하는 것은 학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가 아니라 학원에 다니면 어떤 비전이 있고 어떤 미래가 있는지를 더 궁금해합니다. 예를 들면 즐겁게 공부하는지, 성적이 올랐는지,
원하는 목표를 이뤘는지 이런 것들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마케팅을 하실 때는 이러한 부분, 학부모들이 진짜 솔깃해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되 사람들이 내 말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확실하게 넣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배민이 아닙니다. 비가 오면 귀찮은데 배달을 시켜 먹을까?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는 그런 업종이 아니에요. 학원은 교육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들을 잘 마련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고객들이 진짜 솔깃해하는 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전화나 대면 상담에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혹은 걱정하는 것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아마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개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이나 걱정 같은 것을 학원 마케팅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블로그나 인스타처럼 SNS에 컨텐츠를 만드셔도 되고요. 광고를 할 때 이런 내용을 담으셔도 됩니다. 아이가 너무 어려서 적응을 못할까봐 걱정인 학원에서는 아이 연령 발달에 맞춘 커리큘럼을 강조하시면 더 좋고요. 내신이 막 떨어져서 고민하는 고1들이 많이 오는 학원에는 짧은 기간 내에 내신 등급을 올린 실제 비법이나 학생의 성공 스토리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훨씬 더 와닿을 거예요. 그리고 당장 토익 점수가 필요한 학생이나 직장인들을 상대로 하시는 학원에서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거기 목표까지 다다를 수 있게 해주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마케팅을 할 때 이중인격자가 되라는 말은 내 입장이 아니라 고객 입장이 되어서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고객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